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주제 공개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 보복 소비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대규모 코로나19 부양책과 또 각국의 빠른 백신 접종 덕분에 향후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점에 힘입어서 세계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정된 성장률 전망치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09.7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현재 경기 상황과 또 단기적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러한 소비자 심리는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져서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백신에 대한 부분, 백신이 보급이 좀 빨라지고 있고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실제로 이제 IMF 국내 경제 성장은 이제 상향 조정을 3.6%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엔 3.1%였었는데요. 우리나라의 3.6%, 미국도 5%대 5.6%까지 해놓고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생각보다 코로나 전국이었는데 경제 회복 속도도 괜찮고요. 좀 빠르게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워낙 이제 두려워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상향 조정한 게 바로 글로벌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 증가가 아주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이제 투자도 늘어났는데 네. 전체적인 뭐 금융 투자뿐만 설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 15조 정도의 자금을 이제 재정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반영돼서 이제 3.6가 상향 조정이 이제 된 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도 이제 올리고 있고 미국도 당연히 계속 올리면 한번 미국 보면 미국 성장률 컨센서스 재정 적자 비율도 보면 네. 미국 성장 전망치가 급등하고 있어요. 왼쪽 보시면 성장 좀 단계별로 따닥 파란선 말고 단계별로 딱 올리거든요. 회색 선이 네, 말씀하시는 회색선이 거죠? 계속 단계별로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시장 컨센서스 올린다는 거죠. 분석가들이 계속 좋을 거라고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거? 오른쪽 보면 흰색, 회색이 있는데 이게 재정 적자 규모인데요. 이게 올해부터 급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적자 규모 급상승한다는 것은 진원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이제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바이든 추가 부양책을 또 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재정 지출을 계속하는 거죠. 그 재정 지출을 하는데 과연 물론 견뎌내겠지만 그러면 적자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높아지면 재정 적자 비율이 급증하게 되면 그러면 과연 이거를 누가 메꿔줄까 이런 생각하면 이 과연 컨센서스 높아지는데 재정 적자 비율 확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확실히 추가적인 부양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좋은 점도 많은데 경기 회복을 이제 가시야 확실히 시키지만 또 재정 적자도 비율이 높아지니까 어떤 파급 효과가 올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 좋아지는 게 우리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수출 증가율하고 동행을 합니다. 늘. 근데 1월 달에도 11.4% 증가됐고요. 네. 2월에도 수출 증가 어제 발표한 거 보면 10.4% 증가됐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코스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미리 올라갔어요. 벌써 작년 11월부터 이게 미리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주가 지수 한 30% 올라간 게 작년 계속 수출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월대도 늘고 특히 이번 3월 달도 계속 많이 늘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30일이니까 늘어서 보이기 때문에 올해 3월 우리가 증가율을 이렇게 봤더니 내가 우리가 화학 제품이 많이 늘었어요. 22%로 2월 달에. 화학 제품이 많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화학 강국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화학 제품 수출 많이 해서 중국에 이런 데 많이 했겠죠. 동남아. 그래서 증가됐고 그다음에
컴퓨터랑 주변기기 강압기기라든 이런 쪽이 늘었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IT 수요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IT가 좋았던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반도체가 한 10%대 2월 달에 늘었어요.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섬유 가죽 쪽은 좀 줄었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제 중국도 자급자족하니까 섬유 제품이나 가죽은 늘으니까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산업 활동 동향 점검치 그림으로 나가 있는데 보시면 산업 생산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 대비해서 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산업 증가 늘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게 설비 투자는 이제 조선은 이제 수주를 늘었는데요. 기계 같은 게 많이 줄었어요. 전월 대비. 그러면 기계 같은 줄다는 것은 기계수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기계랑 제조 이렇게 한 건 늘었다가 이제 많이 주니까 경기 회복이 과연 산업 생산 늘지만 기계 쪽이 느는 게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기계 이제 제품 설비에 관련돼 있지만 네. 설비 투자를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 거예요. 조금 늘더라도 그러면 회복 정도지 과거 코로나 이전 수준이 강력하게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소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비 보면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소비 정도까지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실한 건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이 경기 회복이 기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작년 2월하고 2월 달 특히 중국은 2월이고요. 네. 우리는 3월, 미국은 4, 5월까지 상당히 침체돼 있었거든요. 그럼 전년 동기 대비 아주 좋겠죠, 만약에. 근데 전월 대비해서 계속 봐야 되는데 그래도 중과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좀 더 회복 속도는 빠르다. 그렇게 감안해서 좀 경기 회복주도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와 함께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거는 바로 이제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게 아닐까. 이로 인해서 소비를 하겠다라는 심리인 거잖아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또 경기 회복으로 또 함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이제 컨퍼런스 보드 이에서 조사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작년 이제 가을에 한 100일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 뭐 작년 8월 막 이렇게 3월, 4월 코로나 전국에서는 80 이렇게 됐어요. 뚝 떨어졌다가. 완전 딱 떨어져서 막 침체돼가지고 전부 다 소비도 안 하면 다 이제 그냥 눈만 이렇게 두려워서 그냥 눈만 끔찍거리고 있었던 그럴 때고 지금은 이제 109.7이라는 것은 14개월만 최고라는 것은 코로나 가장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전망치가 달러 가치에 미국 달러 가치에 대한 것도 좋고요,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낙관을 전망하는 거죠.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뭐 자산 가치, 자산 인플레이션인데 미국도 우리도 그렇고 세계가 다 자산 인플레이션에서 주가하고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소비에 대한 욕구도 크고 돈 있는 사람 소비를 하겠죠. 돈이 넘쳐나요. 그래서 네. 그런데 또한 경기까지 낙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수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장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 침체요? 지금 제 이 방송을 제가 동방버스 이 방송 보는 분은 반드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차트 나가듯이 이게 미국 가계 저축률 추이거든요. 네. 평상시는 8, 9%, 뭐 7%에서 9% 이렇게 있었어요. 쫙 있다가 작년에 폭등한 30% 폭등한 저축률이 있었던 게 바로 코로나 한참 있을 때 3, 4월 이때예요. 엄청나게 증가됐죠, 저축이. 갑자기 직장이 이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일단 저축하는 거 안 쓰고 그래서 작년 소비가 확 줄었던 거죠. 3, 4월, 5월까지 미국은. 그다음에 여름부터 좀 있다. 그래도 지금도 저축률이 높아졌어요. 20%대로. 다시 한번. 다시 네. 좀 줄다가 다시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이제 경기가 좋더라도 사람들이 돈이 수입이 늘더라도 저축을 한다는 거죠. 미국 국민들이 평상시보다 3배 정도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경기가 코로나 전국이 해소가 됐을 때는 지금은 아직 코로나 전국이니까 내가 소비한다든지 외출도 하고 싶고 다 하지만 실제로 딱 풀렸다. 그랬을 때는 실제로 과거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를. 왜냐하면 소비할 돈이 저축을 했는데요. 왜 일본이 20년 동안 장기 침체가 됐냐면 저축률이 엄청 높죠. 일본 국채를 95%가 일본 국민이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 다 가져도 저축하고요. 80%를 100만 타서 80만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장기. 그러면 이게 미국도 이렇게 된다면
최고 소비 대국인 미국이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세계 경제가 침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저는 앞으로 40년 동안 장기 침체 와서 자산 가치는 40년 동안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 이게 만약 현실 안 되길 바라는데 이 미국 저축률이 내가 이제 작년 18년부터 예상했다가 18년도 그럴까 2, 3년 안에 경기를 제대로 회복 못 시키면 저는 40년 동안 제가 자산도 빠질 거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빨리 주택 가입해서 주택 연금을 타가지고 미국 금리가 3%대거든요. 30년물, 10년. 그래서 3% 그거 사놔라. 그러면 3% 보장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가계저축률 추이를 봤더니 정말 중요한 지표가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 회복되고 지금은 그렇게 고민할 때는 아닌데 네네. 내년에 전해내도 미국 저축률이 이렇게 막 15% 이상이 높다면 두세 배 평상시보다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꼭 보시라고 오늘 강연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소비자 신뢰지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저축률도 다시 한번 좀 크게 뛰어 올랐다는 점, 이것이 경제 회복에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글로벌 소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면, 경기가 회복이 되고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 시장에서 좀 수혜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섹터는 일단 뭐 소비 회복은 추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아직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건 많거든요, 그죠? 근데 조금 풀리면 계속 사고 나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네. 글로벌이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었잖아요. 주식도 벌었고요. 주식은 쉽게 벌어 빨리 쓰겠죠. 근데 부동산도 올라갔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소비가 추세되고 있고 2월 매출 동향을 보면 백화점 매출이 39.6% 증가됐더라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그다음에 매출 군별로 봤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봤을 때 2월 매출을 보면 2월에 온라인은 줄어버렸어요. 이제 패션, 잡화, 아동 쪽에 스포츠 이런 쪽에 많이 늘었는데 그게 온라인은 2.9%에서 뭐 이제 13% 이렇게 줄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는 게 바로 오프라인에 뭐 이제 같이 과거에 많이 이제 했는 뭐 아동복, 잡화, 패션 이런 게 한 49% 이렇게 늘었더라고 오프라인. 그러면 백화점 매출을 늘면서 오프라인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온라인을 소비하는 회사는 모멘텀이 약하고 오프라인을 주로 유통하는 회사들은 모멘텀이 강화된 거죠. 그래서 중국 내수 소비는 이제 보다는 이제 국내 내수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뭐 긴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보다도 네. 내수 소비 우리나라 업체를 사야 된다. 그 중에 지금 현대백화점 가장 탑픽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현대백화점은 지금 여의도 현대백화점 오픈했는데 엄청나게 잘 됩니다. 맞아요. 대규모로 해가지고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대백화점을 담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아모레퍼시픽도 괜찮지만 화장품 뭐 중국도 좋은 거 많이 크니까 그냥 현대백화점이 좋지 않을까. 현대백화점 탑픽을 보고요. 참 차트도 나가는데 아주 좋은 걸 보여요. 월봉 차트 이제 간다. 좋다. 이렇게 간다. 말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뭐 부분들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게 이제 바이든의 4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잖아요. 잠시 후면 발표가 됐던데 이거를 통해서 또 증시 상승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끌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가 회복되는데 이제 경기 건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까지 되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추가 부양책 만약에 국회까지 통과된다면 경기 회복이 가시야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채 금리는 급등하겠죠. 2%대까지 아마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도 오늘 뭐 1.77 뭐 이상 돌파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 회복이 가시야 되면 단 국채 금리도 2%대를 갈 걸로 보이고 미국 장기채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재정 지출 확대가 되면 또 이게 경기 회복이 확실히 빨리 되는데 재정 지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재정 짝하니까 그러면 이걸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재정이 계속 투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인상되는 이제 바이든 정부니까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 뭐 여러 가지 개인들한테도 물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 인상. 그래서 잘 가던 기업들이 세금 우려, 법인세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바이든 이제 추가 부양책이 주가에는 미리 이미 반영됐다. 최근 게 이제 4조 달러 나오면 좀 더 이제 되지만 기존에 뭐 친환경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종목도 마찬가지, 미국도 실질적으로는 수혜주로 실적 기하는 종목으로 수혜주가 좀 더 압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차별화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즉 실적 장세가
더 되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직은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요. 미국 아직 기회는 많다. 경기가 이제 회복 본격화되니까 조정받더라도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기대를 갖고 좋은 걸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들 또 바이든의 또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 줄 것인가 또 이로 인한 내가 수혜주를 어느 쪽으로 찾아봐야 될 것인가 오늘 좀 팁을 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야인스톡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야인시대 리턴즈 1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또 종목 진단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해요.